오늘 두 가지 배웠죠. 수급으로 방어하는 방법이랑 모멘텀으로 방어하는 방법 두 가지 배웠어요. 오늘 마지막 세 가지 OECD 선행지수로 방어하는 방법까지 세 가지 배울 거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칭을 하면 뭐 이거를 이용하지 않아, 뭐 이용하면 더 좋겠지만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계좌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남들 다 털릴 때 우리 털리지 않을 수 있어요. OECD 선행지수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OECD 선행지수 그대로 읽어볼까요? 기업 경기 실선지수 100을 기준으로요.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조고 100 이하면 경기가 나쁘다는 뜻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들어가냐면 방금 말한 장단기 금리 차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재고 이런 것도 들어가고 출하율,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약 6개월 정도 경기보다 선행하게끔 설계를 해놓은 지수인데요. 사람들이 그런 걸 불신해요. 어떻게 경기를 선행해요? 근데 선행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지금 경기 어떻습니까? 경기 어떠냐 그러면 경기 좋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객관적으로 말하면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OECD 한국 지수인데 이게 지금 2월인가 했는데 계속 올라와요. 지금 4월 이후로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100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지금 7월 기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한국 경기는 안 좋지만 지금 안 좋은 건 안 좋은데 점점 조금씩은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투자에 활용할 수 있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가가 왜 오릅니까? 근원적인 질문을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 주가가 왜 오르죠? 네? 사람들이 사서. 사람들이 왜 사죠? 오를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게 기대감입니다. 사실. 그렇죠? 주식시장은 결국 기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장주들 보면요. 지금 실적 하나도 없는데 내년에 좋아질 거고 내후년에 어떻게 될 거라서 오르는 주식들 너무 많이 보셨죠. 주식시장 결국 기대감을 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OECD 선행지수를 가지고 투자를 왜 못했는지 100 이하면 안 좋다라는 이거에 좀 사로잡혀 있어요. 100 이하여도요. 지난달보다 올랐으면 좋아질 거라는 뜻이에요. 90에서 91로만 올라와도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투자 포인트를 거기서 잡았습니다. 전월 OECD 선행지수 대비 이번 달 OECD 선행지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기만 했으면 주식에 투자하고 100 이상이면 경기 호조겠죠. 근데 110에서 109로 떨어지면 좋은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는 착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직 경기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한 달 전에 비해서 올라갈 때만 투자를 합니다. 안 그러면 현금 모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나름대로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제 투자 전략에 넣어놨어요. 이거는 스위칭이 100% 투자한다, 0% 투자한다밖에 없어요. 회전율이 너무 올라가겠죠. 샀다 팔았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까 말한 수급 스코어랑 평균 모멘텀 스코어랑 OECD 스위치 3개를 평균을 내서 평균값을 써요. 현재 이건 7월 기준인데 수급 스코어 2%고 모멘텀 스코어 95%, OECD 스위치는 켜져 있으니까 100%. 그래서 평균값은 65.66%였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제가 계산해보니까 55%로 떨어졌어요.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무슨 종목을 사든 제가 상관은 않겠습니다. 분산 투자만 꼭 하시고 이 방법을 꼭 사용하십시오. 이번 달에 주식 비중이 만약에 56% 이상이다 하면 위험한 그만큼의 위험을 감당합니다.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손실률이 0%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남들보다 덜 맞는 거예요. 반드시 해칭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하시고 독립적인 방어책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은 무조건 이걸 쓰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이거 쓴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득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저와 같이 함께 가실 분들이라면 살아있어야 되니까 해칭을 하십시오. 죽은 사람이랑 같이 갔었잖아요. 그죠? 제가 동료를 한번 잃었어요. 제가 5년 전에 같이 투자하던 형님을 잃었어요. 목숨은 살아있는데 시장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동료를 잃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 수급 스코어는 KRX 마켓 데이터 가가지고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거기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평균 모멘텀 스코어는 그냥 거기 나오고 OECD 선행지수 스위치는요 들어가십시오. 보여드려야겠다. 자, OECD 토탈입니다. 이거는 OECD 토탈 말고요. 우리는 한국을 봐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코리아가 있어요. 이렇게 코리아를 한 다음에 날짜 설정이 여기 있어요. 지금 September까지 해서 최근 것만 보면 돼요. 한 달 전에 비해 올랐죠. 100을 넘어섰네요. 우리나라 경기가 좋대요. OECD 기준으로는. 저는 가게가 망했어요. 무걸리로 지금 내놨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 올랐어요. 우리는 인정할 수 없지만 한국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OECD 선행지수 스위치는 거의 계속 켜져 있었어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네요. 여기서부터 쭉 올랐어요. 그래서 이때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월 대비 떨어졌으면 주식 투자를 일단 한 달 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매월 1일에 주식 투자 이번 달은 OECD 선행지수 한번 보고 모멘텀 스코어 한번 보고 수급 한번 봐서 이번 달에는 주식 비중을 몇 % 정도로 가져가야 된다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주식 계좌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고
50만 원씩 해가지고 20종목을 매수를 하셨어요. 450만 원을 팔아야 되냐? 팔기 싫죠. 거래 비용도 있고. 그러면 그만한 비중의 위험을 해칭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애초에 그러니까 1000만 원 하지 말고 800만 원 정도만 주식을 사놓고서 200만 원 정도는요 해칭을 할 수 있는 포지션에 담아놔요. 200만 원으로 코스피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거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 40% 정도 해칭이 되는 거죠. 내 계좌에. 네, 이론적으로. 선물을 이용해서 선물 매도를 해서 하면 훨씬 더 좋지만 여러분 그 계좌 사이즈가 한 3억 이상 돼야지 적용이 가능한 범위니까 항상 내 계좌에 한 20, 3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 달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알파에 자신이 있을 때 코스피 인버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내 베타를 해칭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차라리 주식을 팔아요. 그게 더 낫습니다, 사실은. 네, 주식을 좀 더 팔고 현금을 보유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베타를 완전히 해칭해버리면 알파에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베타가 그래도 1년에 한 7, 8% 되는데 그 7, 8%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7, 8% 버리고 난 알파에서만 먹겠다는 건데 알파가 정말 알파 한 15%, 20% 있으면 괜찮은데 알파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수익이 그냥 빵이 돼버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여러분 계좌에 절대 주식이 100% 다 들어가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8년은 네. 주식을 10개라고 하면 10개 그 정도 그렇죠. 비중을 파는 건가요? 아니면 동일한 비중으로 팔아야죠. 아니면 제일 조금 안될 것 같은 그런 주식이 저는 동일한 비중으로 팔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동일한 비중으로 팔지 않으실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걸 파십시오. 그러면. 많이 오른 거. 네. 인버스 사는 건 진짜 추천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인버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제 계좌에 지금 TMF라는 미국 20년물 장기 채권 세대 레버리지 그러니까 60년물 장기 채권이니까 엄청 긴 거죠.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한 12% 정도 있는데 거기서 손실이 알파에서 나오는 베타에서 나오는 이익을 엄청 갉아먹어가지고 짜증나요. 여러분이 근데 이거를 개별 종목 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단으로 생각하면요 그렇게 짜증나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 차라리 그냥 주식을 덜 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주식을 덜 사기를 권합니다. 정말 그 역방향 완전 베타 제로 해칭은 고수가 된다면 주식을 좀 파십시오. 그리고요 자동 매매 프로그램 카페 올라온 거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세 가지 기법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적용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만약에 1억을 넣어놓고서 여러분이 그 엑셀 파일에다가 주식 종목 이름 20개를 넣어놓고서 사면요 이번 달에 5,500만 원어치밖에 안 사요. 그리고 다음 달에 그거 또 한 번 키면요 일정 비중으로 해가지고 또 맞춰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동 매매를 하시고 여러분이 그 20종목을 찾는 거는 알파를 찾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했죠. 여러분이 개별 종목 기업 분석을 해도 되고요. 컨트롤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요. 그냥 다트판에다가 던져서 찍어도 돼요. 사실. 분산만 30개로 하면요. 베타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것도 싫다? 그냥 코스피로 하세요. 코덱스 200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동매매 탑재 올리는 거 네. 하는 거는 아니면 정보를 예. 저희 그거는 정기 모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정기 모임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베네핏을 좀 드리려고 여러 가지. 튀어진 것만 하는 건가요? 네, 아쉽게도. API는 아이디어 하나당 한 개씩만 그렇죠. 다른데 아이디어를 새로 추가하는 건가요? 네. 컴퓨터 하나당, 공인증서 하나당, 키움 공인증서 하나가 API 하나 쓸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나누고 싶지만 제가 정규반에서도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 돼서 열심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코스피를 선행지수로 투자하면 정말 깔끔하게 손실을 막아지죠. 아까 우리가 봤던 외국인, 개인, 역추종, 추종 수급 전략과 모멘텀 전략과 이 세 가지를 믹싱해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